김대식은 한무철이 건넨 폭권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본다. 폭권을 받아든 대식은 다음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급히 확인해 보지만 당첨되지 않았다. 무철은 이런 대식의 모습을 짓궂게 웃으며 바라본다. 이번엔 안 됐네. 다음엔 되겠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무철이 술집에서 만난 장미의 접근으로 이미자에게 의심을 받으며 미행당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또한 김대식에게 실컷 얻어맞은 무철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보증금을 포기하는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무철의 태도에 대식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월세와 보증금 문제가 걸려 있어 꾹 참는다. 집으로 돌아온 대식은 이해숙에게 무철과 있었던 일을 털어놓는다. 해숙은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를 참지 못한다. 우리를 뭐로 보는 거야? 그냥 장난감이야? 해숙은 가슴에 쌓인 분노를 터뜨리지만 곧 현실적인 상황을 직시한다. 그날 저녁 김대식은 깊은 고민에 빠진 채 가게에 앉아있다. 1억 원의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대식은 마침내 가게를 빼기로 결심한다. 대운빌딩은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이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규태, 잠시 시간 좀 내주라. 대식은 최규태를 불러 깊은 한숨과 함께 말을 꺼낸다. 나 이사 가기로 했어. 혹시 적당한 가게 있으면 자리 알아봐줘. 규태는 놀란 표정으로 대식을 바라본다. 정말? 대운빌딩을 떠난다고? 대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방법이 없어라고 말한다. 한편 이미자는 무철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장미의 문자 메시지가 계속 신경 쓰인다. 미자는 남편의 행적을 몰래 조사하기 시작한다. 무철이 나간 날 미자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그를 미행한다. 미자가 도착한 곳은 조용한 카페. 그녀는 창가에 앉아있는 무철과 장미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 미자는 기둥 뒤에 숨어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다. 장미는 무철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듯했고 무철은 점점 짜증이 나는 모습이었다. 대화가 끝나고 장미가 먼저 자리를 뜨려 하자 무철은 찻값도 내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 나간다. 장미는 당황한 표정으로 무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괘씸했지만 큰 그림을 그리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표정 짓고 그를 쫓아나갔다. 이를 지켜보던 미자는 분노와 함께 새로운 의문이 생긴다. 저 여자는 누구지? 왜 그이에게 저렇게 다정하게 대하는 거지? 이미자는 장미가 계산대에서 난처해하는 모습을 갸우뚱하며 잠시 생각에 잠긴다. 그 사이 무철은 장미와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김대식의 둘째 아들 석진은 가족에게 자신의 귀국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집으로 향한다. 오랜만에 보는 고향의 모습에 감회가 새로운 석진. 하지만 그의 기향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석진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한무철의 딸 서우가 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본다. 낯선 남자가 대식의 집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수상해 보였던 것. 서우는 용기를 내어 석진에게 다가간다.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집에 볼 일이라도 있으세요? 석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우를 바라본다. 아, 제가 여기 사는데요. 그러나 서우는 석진의 말을 믿지 않는다. 거짓말 마세요. 전 이 집 사람들을 잘 알거든요. 여기 사는 아들은 미국에 있다고 들었어요. 석진은 웃으며 설명하려 하지만 서우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괴한이 집에 침입하려고 해요. 석진은 당황해서 서우의 휴대폰을 잡으려 하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다. 마침 그때 집에서 나오던 이해숙이 둘을 발견한다. 석진아, 너 언제 왔어? 해숙의 외침에 서우는 얼굴이 빨개지며 상황을 깨닫는다. 석진이 정말 대식의 아들이었던 것. 서우는 너무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다가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급히 자리를 떠난다. 최규태는 김대식의 부탁을 받고 가게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한다. 하지만 요즘 상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 적당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규태는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대식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의 가게를 찾아보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황금옥은 규태의 모습을 보며 걱정한다. 그렇게 무리하지 마. 오빠도 한무철 씨 때문에 고생이잖아. 규태는 대식이는 나보다 더 고생이야.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도 내 절친인데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한편 대식은 가족들에게 가게를 빼기로 한 결정을 알린다. 해숙과 아지는 충격을 받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유학에서 돌아온 석진은 아버지의 결정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아버지, 제가 미국에서 배운 경영 기술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새 가게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식은 아들의 제안에 힘이 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걱정한다. 좋은 생각이지만 그러려면 자본금이 필요하잖니? 석진은 자신이 유학 중에 모아둔 돈이 있다며 가족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말한다. 대식 가족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한다. 한편 한무철은 집으로 돌아와 이미자와 마주친다. 미자는 무철에게 오늘 어디 있었냐고 묻지만 무철은 그냥 일 좀 보고 왔어라고 대충 얼버무린다. 미자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오늘 대식씨가 전화했었어.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라고 전한다. 무철은 잠시 긴장한 표정을 짓다가 그래? 무슨 이야기인지 말하지 않던? 이라고 물으며 침착함을 되찾는다. 미자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라고 대답한다. 무철은 서재에 들어가 금고를 열고 오래된 서류 하나를 꺼내본다. 대운 빌딩과 관련된 문서로 보이는 그 서류를 들여다보며 무철은 깊은 생각에 잠긴다. 그의 표정에는 불안과 결의가 교차한다. 그날 저녁 김대식의 집에서는 오랜만에 가족 식사가 이루어진다. 석진의 귀국과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 대식 가족은 비록 대운 빌딩을 떠나야 하지만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결의한다. 식사 중 석진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오늘 집 앞에서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저를 괴한으로 오해해서. 아지는 곧바로 반응한다. 혹시 키 작고 이쁘장한 여자애였어? 석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아지는 한무철 아저씨 딸 서우야. 그 집 딸이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몰라. 해숙은 아지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라고 타일렀지만 아지는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이다. 석진은 궁금증이 생겨 물어본다. 한무철이 누구인데요? 대식은 아들에게 간략히 상황을 설명한다. 석진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에 잠긴다. 아버지, 혹시 그 한무철 아저씨와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대식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그냥 친구 관계였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역력하다. 김대식은 밤늦게 홀로 치킨집에 남아 과거 사진첩을 꺼내본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무철, 그리고 규태, 그들은 가난했지만 우정이 있었기에 두려움이 없었고 서로 큰 의지가 되었었다. 대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린다. 이제 와서 우정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최규태가 들어온다. 대식아, 좋은 소식이야. 적당한 가게를 찾았어. 위치도 좋고 임대료도 그럭저럭 괜찮아. 대식은 고마움을 표하며 규태에게 술 한 잔을 따라준다. 두 사람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대식의 휴대폰이 울린다. 무철이었다. 잠시 눈을 찡그리며 짜증내는 모습을 보고 규태가 눈짓으로 받으라고 권한다. 마지못해 전화를 받은 대식. 뭐야 임마. 너 어디야? 얘기 좀 하자. 생뚱맞게 전화 걸어보자는 무철의 말에 잠시 멈칫한 대식은 어쩔 수 없이 규태와 한잔 중이라 얘기했고 이후 무철은 대식의 가게로 바로 왔다. 무철을 보자 대식의 표정이 굳어지고 이들을 지켜보는 규태는 분위기를 살피며 친구들을 다독였다. 자, 일단 한 잔씩들 하자고.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싸웠냐? 원래 친구끼리는 자주 싸우면서 정드는겨. 넉살 좋게 분위기를 희석시키며 잔을 따르는 규태를 보면서 대식은 마지못해 술잔을 들었고 무철 또한 대식을 노려보면서 어쩔 수 없다는 듯 술잔을 들이켰다. 이후 무철은 대식에게 용건을 말했다. 일단 보증금은 유보할 테니 나가는 건 미뤄라. 이 말에 규태와 대식은 눈을 치켜뜨며 못 믿겠다는 듯 서로를 바라본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올해까지는 보증금 안 올려도 되겠다는 말이야. 그러니 딴 생각 말고 일 열심히 해서 내년엔 올려줘라. 지금 옮겨봐야 비용만 더 들어가지. 마치 우정을 생각해서 대식을 위한 결정처럼 들렸지만 규태가 대식이 가게 나가면 당분간 들어올 세입자가 없을지 모른다는 엄포를 놓았었기에 무철은 생각을 바꾼 것이었다. 이유가 어쨌든 대식의 보증금 인상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니 대식은 고마울 따름이었다. 무철아, 고맙다. 솔직히 고민 많이 됐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년엔 꼭 보증금 올려줄게. 세 친구는 이렇게 각자의 입장에서 내린 결정이 결론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되어 다행이다 싶었다. 아직은 앙금이 남아있었지만 세 친구는 오랜만에 옛날 얘기에 젖어가게 형광등을 입을 삼아 회포를 풀었다. 이상으로 이번 회차 예상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차도 구독과 좋아요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